2026년에 시장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예측을 담은 한 금융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바로 그 보고서의 내용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은 2026년 2월 25일입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AI에 대한 낙관론으로 가득 차 있고 주가는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모두가 AI가 열어줄 엄청난 미래에 열광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시점에 나온 한 보고서가 이 모든 게 곧 무너질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이 2026년 보고서가 대체 어떤 분석과 예측을 내놓고 있는지 하나씩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보고서가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딱 짚은 2026년 2월 25일 바로 오늘이죠. 시장 상황이 어떤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분석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경이로운 숫자들을 딱 제시합니다. 보세요. 다우가 49,000, S&P 500은 거의 7,000에 육박하고 나스닥은 25,000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건 뭐 시장의 자신감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 보고서의 분석을 보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401k, 그러니까 퇴직연금 자금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서 시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사법부는 행정부가 마구잡이로 관세를 매기는 것에는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정책 신호가 시장을 아주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보고서가 여러 경제 이론들을 가져와서 지금 이 호황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를 조목조목 따지고 있거든요. 보고서는 가장 먼저 과거의 시장 사이클을 되짚어봅니다. 이번에는 달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AI라는 엄청난 기술이 있으니까 이 붐은 특별할 거라고요. 하지만 보고서는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전형적인 버블의 신호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투자자 켄 피셔의 말을 빌리자면 역사는 결국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과우 투자라는 개념을 여기에 딱 적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거나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실제 수요는 없는데도 막대한 돈이 특정 분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해요. 보고서는 지금 AI 인프라에 쏟아지고 있는 수조 달러가 아직 확실한 수익 모델도 없는데 말이죠. 바로 이 과우 투자의 완벽한 사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와, 이 대목은 정말 놀랍습니다. 보고서가 하버드 연구팀의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요. AI가 펀드 매니저들이 뭘 사고 팔지 그 거래를 무려 71%나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이 마치 인간의 예측 가능한, 그래서 아주 깨지기 쉬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의 주기 분석을 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정확히 18.2년을 더하면 언제가 될까요? 네, 바로 2026년 하반기입니다. 에드와드 듀이가 발견한 이 18.2년 주기는 역사적으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시장의 정점이나 위기와 맞아 떨어져 왔거든요.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AI 낙관론이 어떤 시나리오로 무너져 내릴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고서가 예측하는 2026년 시장의 3단계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봄까지는 401k 자금이 밀려 들어오면서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울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AI 기업들이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슬슬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을부터는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85%. 보고서의 계량경제학 모델이 계산한 결과 2026년 3분기부터 시장이 고변동성 급락 국면으로 들어설 확률이 무려 85%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추측이 아니에요.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아주 강력한 경고인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보고서의 가장 드라마틱한 예측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시장이 똑같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석 결과를 보면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은 전형적인 붕괴 시나리오를 겪게 될 거라고 합니다. 멀티플이 축소되고 경기 침체에 빠지고, 반면에 한국 시장은 완전히 다른 아주 독특한 길을 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제도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자본이 유입된다니 한쪽은 폭락인데 다른 한쪽은 버틴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가 무너지는 와중에 한 시장만 이렇게 극적으로 다른 길을 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그 답이 기술이나 운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엄청난 예측의 핵심적인 이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하나의 획기적인 제도 개혁 때문입니다. 바로 이 법안 3차 상법 개정안이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서는 지목합니다. 바로 오늘 2026년 2월 25일에 통과된 이 법은요,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시장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 기업의 가치를 주주들에게 직접 돌려주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메커니즘이 얼마나 간단하고 또 강력한지를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회사가 버는 돈이 똑같아도 주식 하나당 돌아가는 이익, 즉 주당 순이익, EPS가 수학적으로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재평가가 일어나고 이게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세계적인 침체에 대한 방패막이 세워질 거라는 기대인 거죠. 이 분석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존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오직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만이 기술의 열매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게 한다. 결국 한국의 이 개혁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강력한 제도가 어떻게 진짜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본의 대전환. 즉, 너무 비싸진 미국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돈이 저평가되어 있던 한국의 가치주로 대거 이동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죠. 보고서가 내놓은 구체적인 연말 예측치를 보면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동안 한국의 코스피는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게 방어하거나 어쩌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에요. 환율도 안정되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치솟고요. 이 모든 예측이 이렇게 명확한 숫자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을 다 따라오고 나니 결국 우리는 이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시장의 거대한 사이클이라는 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걸까요? 아니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정말로 그 거대한 법칙의 예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이 보고서는 후자의 가능성에 아주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셈입니다.